근데 그런 거를 케이스별로 신학교에서 다 배우시나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해결 못한 문제라고. 12사도.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저는 맹경순이고요. 옆자리에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나와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세례받으신 지 한 5년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주위 분들의 권유로 사목회에 들어가시게 됐대요. 예.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선배인 분들도 많아서 참 배울 게 많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지내놓고 보니까 이 사목회라는 본당 사목회라는 것도 본질적인 신앙 공동체라기보다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역 다툼, 상하 관계의 엄격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사회생활보다 더 심하지 않은가 그런 회의를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본당 신부님을 지내신 신부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목의원들의 문제는 예수님 때도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목의원들이었잖아요. 12명. 근데 그 야곱 형제가 어머니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큰아들은 당신의 이쪽에, 작은아들 이쪽에. 자리 다툼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어머니 아주 너무 솔직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전통이라고도 12사도들이 자리 다툼했으니까 지금 사목의원들도 자리 다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자리 다툼이 심한 본당이 있고 덜한 본당이 있어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심한 거를 못 느꼈었는데 제 경험으로는 총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회장이 사목위원들을 잘 컨트롤하면은 이런 게 없어요. 네. 근데 총회장님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면은 편이 갈라지고 그 여기에 또 본당의 원장 수녀님이 잘못하면은 또 깨지고 또 본당 신부가 또 너무 편애를 하면 또 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글쎄 그런 본당 신부나 원장 수녀님이나 총회장님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사목위원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목적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거기서 사회적인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게 있고 그게 국내에서는 들었는데 해외 가면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교포 사목하시는 예. 신부님들이요. 교포 사목하는 신부님들 얘기 들으면 한국은 그래도 약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근데 왜 교포 사목은 오히려 더 넓은 세계에서 본당 공동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꽤 여러 군데 교포 사목 하시는 데를 다 다녀왔는데 그 나라의 이민간분들이 그쪽 나라의 주류 사회에 끼질 못하잖아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거기 외국에 간 분들이 옛날에 한가닥 했던 분들이에요. 네. 거기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이 서로 되고 싶어 하고 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다 이제 갈등을 빚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일종의 명예직이죠. 그렇죠. 특히 본당 저 같아도 신자분들 만났는데 신자분이 제가 전에 본당에 사목위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보게 돼요. 총회장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보게 돼. 네. 그런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요. 네. 이 본당에서 헌신적인 분이었구나라는 호감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그런 명예? 그렇죠. 그런 게 가톨릭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목위원 하면서 이렇게 시간도 다 내놓고 내 돈 써가면서 사목위원 하는 이유가 그런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분위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근데 어쨌건
이렇게 시끄러운 데가 되게 사모견들이 열등감이 많으면 되게 시끄러워요. 열등감이 그러니까 이게 부자 문당이냐 가난한 문당이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강하면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여기서 인정받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좀 과하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모견뿐만이 아니라 신자분들 안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있으면 영적인 무기를 갖고 싶어 한다 그래요. 기도를 남들보다 길게 해요. 희생도 길게 해요. 봉사도 길게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또 성당에서는 사람들 평가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부자가 왔다 갔다 해도 너무 짧게 왔다 갔다 하면은 높게 평가 안 해요. 네. 또 어떤 사람이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 성인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로 자기의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영성심리에서는 영적 허영심이다라고 딱 찍어놓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종교계 안에서 뭐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본당을 복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뭐가 껄끄러워. 계속 뭐가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예. 사람 사이에 껄끄러움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전례할 때 예수님께 뭐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꽃을 드린다 그러면은 서로 앞에 가지고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제일 걸리는 게 성목요일날 세종례. 아, 네, 네, 네. 누가 1번이냐? 네. 아니, 장난 아니죠. 1번도이지만 거기에 꼈냐 안 꼈냐. 그렇죠. 그 12명이 꼈냐 안 꼈냐. 네, 네. 보통 이렇게 사모견들이 좀 영성적인 게 있는 분들은 우리 하지 말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영성이 바닥인 데서는 내가 1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런 걸로 1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당 시민들이 어려우시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게 이게 네. 또 그분들을 무시를 하지 못하는 게 백화점 매출 80%를 고객 20%가 한다 그러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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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당일 80%를 신자 20%가 해요. 네, 네. 그 20%가 사모견 구반장을 다 하세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는 못 하는데 피곤하긴 하고. 그렇죠. 이게 본당 신부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죠. 네. 근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런 거를 케이스별로 신학교에서 다 배우시나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해결 못한 문제라고. 12사도. 해결 못하죠. 지금 예수님도 해결 못한 걸 본당 신부들이 하겠다는 건 이거 교만이에요. 아하. 예, 그냥 십자가려니 생각하고 사시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나 이제 성당 안 다녀 혹은 뭐 신자로서 이제 나 안 살래 뭐 이런 거 그럼 멈춰서는 안 되죠. 애기죠, 애기. 네. 저나 똑같죠. 학교 갔는데 어떤 애가 마음에 안 돼. 얘가 싫어서 나 학교 안 갈 거야 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는 건 되는 건데 쟤들이 싫어서 내가 성당에 안 나간다 그러는 건 그 떼쓰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상담이면 뭔가 해결책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는 그러려니 하라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당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오늘도 넘어가겠습니다.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때는 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오래된 명약입니다. 그러려니. 자, 오늘의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예. 상담하실 분은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저는 올해 만 40이 된 여성입니다.
1년 6개월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독립을 하셨네요. 남자친구가. 한 번 식사한 후 어머니가 슬슬 간여하기 시작하시더니 집 근처에서 제 직장을 알아보신다고 말하시기도 하고 사주팔자상 너는 개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 괜히 시험관 시술 같은데 헛돈 쓰지 말아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또한 당신 집안의 비밀스러운 일도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참 솔직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있을 때 불편하니 오시지 마시라는 아들 얘기도 아랑곳 없이 수시로 드나드시고 제가 어떨 때 청소, 빨래, 설거지하는 걸 보시고는 세제는 반 컵만 쓰라는 메모를 붙여놓으시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관여가 심하게 느껴졌지만 솔직히 제 나이가 많은 나이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낮잠을 잘 때 엄마 품에서 잔다든가 또 엄마 돈 받아서 쓸 생각을 하는 등 너무 의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맞춰보려고 애는 썼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직 미련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느낍니다. 신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구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속하는 거. 네. 심적인 구속이 있고 물리적인 구속이 있는데 이 시어머니는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네네. 일단은 아들 집이 부모님 집에서 10분 거리야. 수시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비번도 할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다 뒤질 거예요.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들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펫 애완견.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아들도 그게 싫지를 않아. 오래 해왔으니까. 그렇죠. 엄마한테 구속당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엄마가 다 해줘. 해결해 주니까. 마마보이예요. 엄마 의존증이라 하는데 그래 엄마 돈을 타서 쓰고 엄마 품에서 낮잠 잔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의 여친은 엄마의 연장선이에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를 여친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시어머니가 일단 며느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명리학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내 아들이 네 거가 아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내 거고 너는 따로 내가 통제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건데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를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내 뜻을 얘기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명리학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죠. 네. 굉장히 영리한 분인데 문제는 명리학이라는 게 이게 확률이 사실 뭐 심리검사도 그렇고 명리학도 그렇게 확률 반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 막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다 사사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로. 그렇죠. 명리학을 악용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너를 다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방을 노예화 시키려고 그래요. 네. 노예화하면은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아들은 이미 노예로 만들었어요. 아들은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근데 며느리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점쟁이들이 찾아오는 질이 좋지 않은 점쟁이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점괘가 맞았어.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네네. 신뢰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점쟁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되는 거죠. 네네. 그 점쟁이 말을 안 들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거를 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나중에는 며느리가 자기 말을 자기한테 물어보러 오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네. 굉장히 영악한 사람인데 이런 시어머니의 특징들이 병적인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편하게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잡아두는 거죠. 네, 네.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아들한테 그래요. 아, 너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뭐 떠나. 10분 거리가 아니라 아예 멀리 가. 이제 나는 내 인생 살아야 돼. 나도 이제 우리 남편하고 놀러 다녀야지. 언제까지 내가 널 챙기니? 라고 띄워요. 분리를 시켜요. 며느리한테도 이제는 얘는 네 남자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띄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못 떠나게 만들고 있고 아들은 잘 챙겨줘서 못 떠나게 하고 있고 며느리는 약간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못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왕거미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그래요. 왕거미 거미예요. 컴플렉스는 뭐예요? 거미줄을 쳐놓고 네. 걸려드는 벌레들을 절대로 안 놔주는 거죠. 네, 무섭습니다. 예, 무섭죠. 이게 예전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고백한 게 있는데 네. 설리반의 어머니가 그 환자였어요. 몸이 아픈. 근데 어린 설리반한테 항상 그랬대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네. 설리반이 엄마 곁을 못 떠났대요. 죄책감 있겠죠. 떠나게 되면. 죄책감을 심어준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설리반이 꿈을 꿨는데 큰 그 암컷 대왕거미가 자기를 잡아먹는 꿈을 꿨는데 네. 나중에 분석을 했더니 그게 엄마였대요. 네. 이게 대왕거미 시어머니. 그래서 근데 자매님이 그 남자를 버린 거는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이 상태로 살았으면은 나중에 정신병 걸려. 그리고 남자가 엄마 품에서 낮잠을 잔다는 건 괴기스럽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애한테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안 가죠. 일단은 뭐 자매님이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걸 결심한 거는 너무 잘하신 거고 근데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도 미련이 남는 거는 그건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사람 마음은 이렇게 감정이 칼같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사그라들어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은 다 이쪽 일은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헤어진 거는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이디엄으로는 그런 게 있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뭐 그런 얘기를 쓰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대왕거미에서 놓여놨다. 그렇죠. 거미 굴에서 네. 탈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참 그 시어머니 되실 분도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아들 안 챙기고 아들은 챙기는데 남편 얘기는 없잖아요. 네. 남편이 안 계신가? 있는데 남편을 안 쳐다보고 아들만 바라보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며느리는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집이 많아요.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 진짜 그 시어머니 마음 속에는 거미의 마음이 정말 있는 건지. 대왕거미가 네.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로서 오늘 그냥 완전히 결론 났습니다. 네. 오늘 맥모닝 상담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영상 나가면 시어머니들이 난리를 칠 텐데. 독침 맞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은 하고 삽니다.